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이 형제 경영에 돌입하는데요. 서정수 부회장이 합류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2단계 합병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말까지 9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2023년도 첫 주 첫 거래일을 앞두고 지금 이제 나스닥과 다우지수 선물 흐름들은 나스닥이 1%좀 약세 흐름이고요. 이 다우 같은 경우도 0.6% 하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선물 같은 경우도 0.79%,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도 0.76%좀 빠지고 있고 유가는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선물 흐름들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스탁 랠리, 그러니까 9주 동안의 랠리를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의 랠리의 원인이 금리 인하죠. 근데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이 너무 시장에 가대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물 흐름은 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2024년도 킥오프 되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중요 이제 매크로 변수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플 다운그레이디드 바클레이어스에서 이 경고 관련되는 부분, 아이폰 수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애플 쪽에 뭐 리포트들이 전부 다 조금 이제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려 섞인 어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테슬라는 이제 4분기 쪽에서 인도 관련되는 딜리버리가 좀 좋았다. 그죠? 2023년도 타켓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회하는 로이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오늘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종합들에서는 원달러율 자체가 다시 또 한 12원 40전 정도 올랐어요. 자, 이렇게 환율이 다시 또 이렇게 오르는 어떤 흐름들 속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고 현물에서 양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거래소 쪽에 매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좀 매도를 하는 어떤 기관들의 흐름들, 개인들도 오늘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700선이 이제 눈앞에 있는 2669선 81, 14포인트 올라서 0.55%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3%, 그래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대등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한 2배 가량 많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과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급등하니까 이 카톡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의 목표가, 뭐 셀트리온 제약의 목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 25만 원대에서 뭐 30만 원 정도 이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올해의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이 정도면 8, 90% 정도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넉 달 정도 올라왔고, 이 장기적으로는 뭐 나중에 보면 셀트리온이 올해나 내년도에 이제 실적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로서는 이전의 퍼레이쇼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약의 방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8월달 뭐 9월달, 10월달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오히려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하다가 11월 달에 뭐 공매도 중지라든지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 지수물에 이제 선반영하면서, 그리고 올해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합병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대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면서 외국인들도 좀 들어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지금 2달 정도 반영하고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고, 제가 올해 한 25만 원대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어떤 구간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거의 지금 이 구간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25만 원대에서 뭐 30만 원 쪽에서는 셀트리온은 조금 이제 뭐 나름 일정 부분 분할 매도 이제 구간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초장기적으로 뭐 보시는 분들은 2020년도에 뭐 요 형성을 했던 이 고점까지도 올해 이제 성과를 어떻게 이제 보여주느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이 추가적인 어떤 볼륨 확보를 위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해 내년에 얼마만큼 빠르게 허가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성과가 이제 분기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 목표가도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원가율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펜트라가 2월 출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선전하는지에 따라서 이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올해만 본다라고 하면 한 25만 원권, 30만 원대 흐름들이 매도 라인으로 조금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일 거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셀트리온과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도 뭐 작년 연말에 뭐 단기적으로 뭐 차익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부 외국계 창구에서도 하고 뭐 이런 흐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합병 이슈가 되면 가장 강력하게 좀 움직이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까지 움직였고, 셀트리온 종목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좀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이제 주가도 거의 뭐 바닥 가격에 준하는, 바닥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4만 원권, 뭐 2만 원권 요런 거의 바닥 가격인데, 그까지는 안 내려가고 한 5만 원 윗단에서 이 바닥 가격을 한 1년 반 정도 형성을 하고 지금 이제 추세가 확장되는 부분이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추세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좀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왼쪽에 이제 뭐 저항대를 본다라고 하면 이 15만 원대 이 부근 이후에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구간이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15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한 20만 원대 요 구간이 어떤 장기적으로 뭐 매도 라인에 뭐 있을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다. 요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2020년도에도 이야기했고 그동안에 쭉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제 인사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서진석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사의 의장에만 있고, 이 경영 관련되는 부분은 참여를 안 할 것이다. 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 전문 경영인, 이런 이야기들 그동안 하다가 최근에 벌어지는 지금 임원 인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자제분도 이 각자 대표 형태로 들어왔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주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뭐 제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사들이 통합이 이제 셀트리온 쪽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도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합병이 되니까 이런 이제 임원 인사들 중에서 셀트리온 쪽에서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인사들이 뭐 신민철 관리부분장 사장 그 다음에 뭐 권기성 수석 부사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인적 자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정수 지금 이제 비서실장 부회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서정진 회장보다는 나이가 이제 2살 정도 작죠. 서정진 회장이 이제 57년생이고 서정수 이제 부회장께서 이제 59년생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력을 보게 되면 그 회계학과를 좀 졸업하고요. 인하대 쪽에. 그 다음에 GS 건설 상무와 2012년도에 이제 셀트리온에 입사했다가 2014년도에 셀트리온 사장을 하다가 2016년부터 이제 셀트리온 제약 쪽에 가서 대표이사를 맡아왔다가 이제 8년 만에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다시 복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도 이제 대표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좀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바꾸었던 부분들이 헬스케어의 합병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제약과의 어떤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서진석 이사의 의장 관련되는 부분은 이전 영상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셀트리온 스킨케어에 있을 때 별다르게 지금 경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서진석, 서준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신뢰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동생분도 이 부회장으로 들어와서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이 경영진 관련되는 부분의 구성에 대해서 돌아오는 이제 주총에서 구체적인 회사가 이제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단계에서 중간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바꿔서 그냥 뭐 이런 부분 형태로 경영 관련되는 부분을 이끌어내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아마 주총에서는 많이 거론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정희 회장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할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아무튼 이 셀트리온 제약과에 관련되는 합병에서 이 서정수 부회장의 어떤 선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그 목표 주가대에 조금 더 이제 근접하는 어떤 가격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윗단에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어떤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흐름들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